이건 주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로 바깥에서도 아직 문장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이 올도가 있어서. 그럼 부사절이니까 아직 문장이 시작된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요게 주어라는 거지. 이렇게. 앞에는 밑밥을 깐 거고 이제 해석을 하면 바깥에서조차도 비록 이렇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이 뭐냐? 이 글의 주제가 뭐냐? 바깥에서도 어려운 말 쓸게 이제 국지화되는 국지전 이런 말 알지? 국지화된다는 건 전면전의 이전이야. 국지전 전쟁 니네 전쟁 좋아하니까 국지전 여기에서 만나는 거야. 전면전이 뭐야? 확대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용이 뭐냐? 이게 소재인데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의 이 온도를 통제할 수는 없어. 그건 홀이야 전체적으로. 그건 국지화된 게 뭐냐? 최소한 내가 농사 짓는 텃밭에서의 온도 정도다. 요건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국지화된 온도 조절. 이건 합쳐서 그냥 명사야. 합성 명사야. 꾸미는 게 아니고 그냥 온도 조절, 기온 조절.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이 글의 핵심 소재야.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 국지화된 온도 조절을 했어. 근데 기온의 조절에 관해서는 원래 신의 영역이거든. 온도가 높고 낮는 건 기온이라는 건 자연계에서는 신이 있다면 신이 하는 거란 말이야. 자연. 근데 이 사람 나중에 한다고. 근데 전체적으로 못하고 국지화된 온도 조절. 그러니까 너네 센터 맞춰줬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어 바꿔볼게. 제너럴 왜 안 돼? 제너럴은 일반적인이고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일반적이라는 게 장소의 구애 없이 어디서나 이런 뜻이거든.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혹시 홀이라는 거 알고? 전체. 더 쉬운 말은 올 같은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어휘 문제로 localized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빠지면 소재에서 이탈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에 니네 보면은 다음 글의 주제를 쓰시오 했는데 다른 거 다 맞게 써놓고 localized 대신에 general이나 whole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게 오답이라고. 매력적인 오답. 오케이? 다른 게 다 맞아도. 되니? 그래서 국지화된 기온 조절은 때때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effective. 그럼 효과는 보통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on이야. 자, 국지화된 온도 조절이니까 방금도 강조했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마이크로 클라이밋 스케일이야. 이게 미기후 규모. 뭐 일맥상통하는 거지. 로컬라이즈드 돼 있으니까 이거 마이크로 반대말 얘네 뭔지 알아? 매크로야. 매크로. 그래서 이제 경제도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러면 거시 경제학이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미시 경제학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단어 잘 보고 매크로 되면 안 되고. 그럼 국지화 됐으니까 아주 미기후의 규모.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신경 써야 될 규모가 기후의 규모가 적은 곳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텃밭에서만 어떤 기후가 드러나게끔 한다면 그게 미기후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동네가 다 추운데 우리 집 비닐하우스는 따뜻해. 그럼 그 안은 미기후가 되는 거야. 딴 데랑 맞지 않으니까. 그 비닐하우스 얘기는 아니고 주제 끝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지화된 온도 조절을 하면 이건 통제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좁은 지역의 기후 규모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밴쿠버는 몇 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북쪽으로 49번째 패럴럴 위도선에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춥지. 49도선에서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About 60 miles farther than Minot, North Dakota. 이게 비교야. 노스 다코다라는 곳에 있는 미노트라는 곳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대략 60마일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위도가 49도 정도 위쪽에 있다는 거지. 됐어? 이거 훨씬 더 어떤 지역이야? 이게 캐나다고 캐나다 자체가 추워. 근데 캐나다의 어떤 지역인 이 어디야? 미노트라는 곳보다 더 북쪽에 있으니까 더 춥겠지? 이래서 해석만 넘어가면 되고 그 지역 이 위드는 비교 대상이었던 미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밴쿠버라는 곳이 그것의 전설적인 가혹한 추위를 가지고 겨울 기온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춥단 얘기야, 춥단 얘기야. 그러나 컨스턴트 페헨 지속적인 페헨 바람이 수식하는 거야. Off the Pacific Ocean. 캐나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태평양 있잖아. 태평양으로부터 나오는 페헨 바람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겨울이 추운데 그래도 일부는 좀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페헨 바람이에요. 페헨이 뭔지 알려줬지 내가. 페헨이 뭐라 그랬어? 건조한 바람. 산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이에요. 자, 비록 sunshine, 햇빛은 어떻지나 부족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이 나왔잖아. 온도도 괜찮아. 북쪽에 있어도. 왜? 태평양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습도도 괜찮아. 문제는 뭐야? 일조량이야. 일조량 알지? 다 배워서? 일조량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뭘 해결해야 돼? 햇빛량. 일조량을 해결해야 돼. 일조량을. 오케이? 바람은 불고 지나가잖아. 온도가 남아있진 않다고. 근데 햇빛이 계속 비추면 어때? 그 지역이 계속 따뜻하지. 자, 문제는 일조량이야 지금. 이게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야. 미시 기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저거 일조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이 지역의 문제점은 딴 건 괜찮은데 일조량이 부족해. When I had a garden, 내가 거기서 그래도 텃밭 하나를 가졌을 때, 1940년대에 a neighbor, 한 이웃이 요거 문법 used to say, 말하곤 했다.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내 옆에서 안 하지만 옛날에 내 텃밭을 보고 이런 말을 했었어. 내가 강조를 위해서 따옴표 쓰지만 그냥 속였다 신을.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내가 신을 속였다는 것은 내가 기후를 뭐 했다? 조절했다. 특히 일조량을 주작했다. 이런 뜻이야. 응? 뭐 하기 위해서? 브링인 드리기 위해서. 이게 드리는 게 수학이야. 일조량이 풍부해야 빨리 자라서 빨리 거둘 수가 있잖아, 그지? 남들보다 내 상추나 토마토를 더 일찍 거두기 위해서 신을 속였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이웃은 옆에서 보고 상추나 토마토를 빨리빨리 재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재배하는 거지? 신을 어떻게 무슨 주작을 한 거야? 저 새끼 주작했네. 신을 속였다는 거야.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속였는지. 일조량을 높이기 위해서. bed. bed는 침대가 아니겠지? 그 텃밭의 바닥. 바닥인데 요게 문법이야.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문법으로 딱 집어서 나오는 두 군데야. used to가 비동사 있어도 안 되고, 기억나지? be used to 원형은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하는데 익숙하다. 비동사 없이 used to 원형이 나와야 하곤 했다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이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한 문장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것이고 인이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이게 바닥이고 장소가 되니까 where 정도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냥 위치만 나오면 오답이야. 두 군데 찝어줬다 없고. 그럼 완전한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야채들이, 즉 상추하고 토마토들이겠지.
내가 그로우가 사람이 주어가 돼서 3,1번. 홀. 그로우는 타동사면 뭐뭇을 제외하다. 그럼 이때 주어가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이 뜻일 때 주어가 사람이 제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동사로 잘하다. 이건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될 수 있어. 동식물이. 그지? 사람도 잘할 수 있고 동식물도 잘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미치는 완전한 게 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닫았으니까 이 그로우는 타동사가 되면 안 돼. 그럼 불완전해질 거 아니야.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사로 잘하다야. 주어는 당연히 야채들. 그 야채들이 자라고 있는 바다다. 그 주어가 얘라고. 그것이 banked toward the south at approximately 5 degrees. 원래 뱅크가 어? 둑이야, 둑. 그래서 내 강둑도 뱅크야. 그 뱅크 사이드 그러면 그 강의 뚝방이야, 뚝방. 뱅크 사이드. 우리말 뚝방 있지? 그게 뱅크 사이드라고. 오케이? 그 뚝을 넘어야 되는 샷 뭐야? 여기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있나? 뚝을 넘어서 쳐야 되는 샷. 그게 뱅크 샷이야. 뱅크 샷. 자, 당구. 뱅크샷. 뚝을 먼저 치지. 네. 당구 다이가 이렇게 뚝이 올라와 있잖아.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뚝을 먼저 치는 샷 있지? 그걸 뱅크샷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재들이 빵꾸라고 그러는데 빵꾸가 아니고 뱅크샷이야. 가락. 오케이? 가락. 뱅크. 그럼 여기서 지금 바닥이 둑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바닥이 평평한데 둑처럼 올렸다는 얘기야. 올렸을 때 각도를 경사면을 몇 도로? 일단 첫 번째는 방향이 남쪽을 향해서. 남쪽에 해가 오래 뜰 테니까. 그리고 대략 approximately 50도 정도, 45도 넘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럼 이제 알겠지만 수학 좀 기하 잘하면 알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햇빛이 쏘여지면 경사가 되면서 일조량이 좀 작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햇빛이 이렇게 뜨는 동안에 계속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해가 저쪽 추운 지 가면 이렇게 천천히 뜨다가 훅 져버린다고. 그럼 이게 천천히 올라올 때 많이 받으려면 햇빛 쪽을 가급적 뭐야 돼? 향해야 되거든. 그래서 니네 태양열 지별판 있지? 그거 수평이디 아니면 세워져 있디? 세워져. 그거야 그거. 그 태양열 지별판 생각하면 돼. 그 바닥에 세워놓을 때도 니네 지별판 본 적 있지? 까만색. 그 바닥에 깔아놓을 때도 어떻게 깔아놓지? 이렇게 꺾어놓지? 똑같은 원리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처음에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 했어? 네, 일조량이야. 일조량을 늘리기 위해서 내용 파악. 남쪽으로 50도 정도 둑을 쌓아 올린 거야. 이렇게. 됐니? 뭐 어려워. 그리고 두 번째는 병렬 구조니까 첫 번째 문장 나오고 이번에 area 지역인데 식물들이야. 그럼 이렇게 세웠어. 남쪽을 향해서. 여기 하나 키우고 여기 하나 키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식물들 사이의 지역이 여기야. 이 사이 틈에다가 이것이 그냥 바닥이 아니라 덮여져 있는데 평평한 돌들로 덮여져 있다. 이게 뭐냐? 돌은 이거 과학 시간에 뭐라 그러냐? 열을 한번 얻으면 쉽게 내보내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 과학 시간에 그런 거 있나? 아니, 열이 한번 들어오면 뭐가 있을까? 쉽게 모래 같은 경우는 열이 들어왔다가 보존이 안 되고 금방 빠져나가지. 그래서 비열이라고 그래? 사막에서 그래서 낮에는 졸라 더운데 밤이 되면 그 열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추위가 오잖아. 사막이라고 해도. 근데 온돌은 어때? 돌이지. 온돌이 어떤 원리야? 온돌이 한번 달궈 놓으면 계속 들어가. 계속 뜨끈하지. 여기서 뭐가 있어? 이렇게 이 사이를 납작한 돌로 덮어두면 햇빛 받을 때 열을 간직했다가 해가 져도 계속 열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는 거지. 부족한 일조량을 또 메꾸는 거야. 이렇게. 응? 과거니까 요 정도 되지 않겠어? 앞에 선행사가 stones인데 그 돌덩이들은 were gathered. 어떻게 됐다? gather가 모으다니까 수집이 되었다. 그럼 이것도 문법이네. 요거니까 gathered가 맞지 gathering 쓰면 안 되겠지. 알겠어? 이런 거 기본 놓치지 마. 이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서 내가 예상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야. 내용 일치 불일치랑 어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from the nearby 근처 해변에서 모아진 납작한 돌로 덮여져 있었다. 응? 왜? 이건 목적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토양이 가열되는 거지. 토양의 가열. 식물이 자라는 땅이 뜨뜻해야 된단 말이야. 무엇으로부터 최대화시키는 거야? 그 약한 태양 일조량이지. 땅이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지역에서 태양이 일조량이 적어. 그럼 그 일조량이 부족한데도 열기를 간직하려면 돌판을 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일조량 얘기. 태양으로 이른 봄에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의 위크 어때? 강하지 않지. 일조량이 작단 말이야. 그 약한 태양으로부터 그나마 나오는 햇빛을 무슨화시키기 위해? 극대화시키기. 하나도 허투루 버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오케이? 일조량이 원래 필요한 것보다 적어. 일조량이 왜 필요한데? 땅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지? 그럼 작은 일조량 가지고도 땅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돌판 까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일조량이야. 근데 식물 일조량이 왜 필요해? 자라나는 토양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은 최대한 많이 받게 하고 일조량 많이 받게 하고 그래도 부족한 따뜻함은 돌판을 깔아서 밤이 되어도 해가 져도 계속 열기가 나오게끔 유지를 시켰다. 이런 지문이야. 그래서 뭐 또 한 번 할 필요도 없겠지. 이 정도면 해당하는 문제 바로 풀어봐. 내가 시험지 준거. 그다음 마찬가지 영속곡과 할 건데 볼 사람들은 보고 3강에 7번이야. 아닌 사람들은 자기 시험 범위 오늘 프린트 준 거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방금 한 거 일조량 얘기 한번 풀어봐. 풀리는지. 진짜 선생님 말대로 잘 풀리는지. 저 프린트를 못 받았는데 응. 시험 너도 풀어. 진욱이. 서원이 풀어. 선이 뭐 하는 거? 자, 우리 태양이랑 승민이 잘 보고. 이거 어렵다. 감정들은 사용될 수 있는 내용 감정에다가 넓혀질 거야. 감정은 사용될 수 있다. refer to는 가리키다. 나타내는 거야. 그 unconscious 무의식이 그리고 neurobiological 신경 생물학적인 어려운 말 다 빼고 response는 반응이야. 너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 근데 그 다음 대사 이거야. 이게 뭐지? 태양이가 니네 학교에 여학생 없지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여학생을 봤어. 갑자기 마음이 울렁거려. 감정이야. 근데 네가 뭐라 그래? 이게 뭐지? 내가 말. 그걸 찾아내면 그게 느낌이야. 학교에서 했어 이거? 아니 안 했어요. 감정은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의식.
그 나도 모르는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느끼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쳤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을, 불편한 감정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느낌으로 받아들였어. 뭐 그런 거야. 일단은 감정은 뭐다?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반면에 feeling 이거야. 느낌하고 이 지문에서는 emotion하고 feeling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응? 그럼 느낌은 뭐냐? 인지적인 할당이야. 할당이 뭐야? 배정하는 거지. 배정하는 거. 우리가 메이크하는 할당하는 거지. 어디다가 그 느껴진 감정들에다가 우리가 이 감정은 이런 거야 라고 할당하는 게 느낌이라고. 그럼 느낌은 의식이야, 무의식? 의식이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역학이다. 마임이.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어? 그리고 분명히 더 큰 디그리 정도의 매우 세분화된 정보가 있다. 이 인터워킹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넘어오면 일단 감정은 무의식이고 느낌은 의식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걸 설명하려면 분명히 세부 사항이 복잡한 게 더 많다고. 근데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복잡한 게 많다. 하지만 그래도 요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적용이라고 그러지? 적용이라고 그러지. 그 복잡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적용인데 좀 더 매끄러운 해석은 적용보다는 어떤 점? 주목할 만한 점? 이렇게 번역해도 돼. 디스팅션 뭐야? 구별. 복잡한 게 많아. 그래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점 무엇에 있어서? 바로 얘기했던 감정과 느낌 사이의 구분이요.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인간이라는 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 인지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당할 수 있다. 즉, 자, 요거 즉부터 다 뺄 거야. 우리가 인지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데 정답부터 뭐? 4번. 4번 아니고 1번. 우리가 이걸 what a given emotion 어떤 주어진 감정이 우리가 뭐 했다? 이거 무의식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주어진 감정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뭐 할 수 있다. assign 뭐 하는 능력이 있다? 할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거 있기 때문에 감정과 느낌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감정이 느껴지면 이게 뭐지?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강아지나 동물들도 감정을 느낀다고 하지. 근데 걔네들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뭐지? 라고 해석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됐냐고. 그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인간만이 인지적으로 어떤 감정을 우리가 경험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쉽게 말해봐 느껴진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를 구별하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됐니? 즉 그 얘기는 무엇에 대해서 똑같아. 우리가 경험한 그 감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생각한다는 게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넘어간다. 이것은 좀 더 쉽게 grasp는 움켜쥐다인데 개념을 움켜쥐는 건 이해하다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랑 합쳐져서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언제 이게 이해가 잘 되느냐? Thinking about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concrete가 아니라 콘크리트 그 건설 현장에 쓰는 콘크리트인데 구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자, ancient war drum 고대 전쟁 북소리야. 대부분은 동의한다. Hearing a beating war drum 그 전쟁 드럼을 치는 것을 듣는 것이 does not lead 이끌지는 않는다. 사람을 to pick 하도록 aside 어느 한편을 고르도록 주어진 갈등에서 그러니까 북소리 난다고 누구 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지태양 팀하고 이승희 팀이 전쟁을 벌이는데 중간에 내가 가서 북소리를 들었어. 그럼 둘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내가 북소리를 듣고 어떤 쿵쿵쿵 막 그 분위기를 보고 감정이 느껴지겠지. 그렇다고 그걸 해석해서 내가 아 나는 지태양 편이구나 편을 정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건 뭐냐? 비링 월 드럼은 그저 돕는다. 한 사람이 멀치 행군하는 걸 도와줄 뿐이야. 좀 더 역동적으로. 그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요. Whichever side 어떤 편이 whichever side 어떤 쪽 편이 선택되어지냐에 따라서 먼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편 to begin with가 우선 먼저요. to begin with 먼저 어떤 팀이 선택되었던 간에 상관없이란 말이 있는데 팀이 어떻든 간에 편이 어떻든 간에 역동적으로 행진하는 건 듣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투복을 듣고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앞으로 계속 힘차게 걸으란 얘기지 이제부터 편을 선택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신경 생물학적인 경험은 요거 동사 아니야. set off 착수하다니까 착수된 청각이야. auditory sensation 청각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착수가 된 신경과학적인 경험은 무엇에 그 북들의 소리를 듣고 만들어진 청각에 의해서 시작된 그 신경생물학적인 경험은 쉽게 말하면 북소리 듣고 우리가 어떤 감정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경험은 cause 목투 우리가 to feel 느끼게 한다.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북소리로 처음에 나온 게 뭐야? 경험이야. 이때 감정이 생겼어. 근데 북소리를 듣고 내가 더 힘차게 걸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건 뭐야? 느낌이라고. 그래서 feel을 강조한다. understand?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겠지. 쿵쿵쿵 하니까 신나는데? 아 이거는 더 빨리 걸으라는 얘기구나. 뭘 향해서?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좀 더 빨리 걸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게 된다. 북을 치는 놈이 우리한테 주문한 게 없잖아. 근데 북을 치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뭐하니? 이건 더 역동적으로 걸어가라는 소리구나 라고 뭐해? 해석하는 거지. 그게 필링이란 말이야. 응?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의 어떤 것을 언제? 셰익스피어는 일찍 이렇게 썼다고. 티몬의 말에서 주인공 셰익스피어가 썼던 티몬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 Follow die인데 이 die가 고어라 그러지. 우리 고전 문학에 나오는데 6월 너의 고어야. 너의 북소리를 따르라. 이 말에 뭐가 함축돼 있어? 북소리 듣고 감정이 느껴졌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해서
네가 원하는 쪽으로 해라. 그럼 해석하지 못하면 처음에 나왔지만 감정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음 동작을 못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니네도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4강의 1번 봐봐. 수트. 야, 듣고 바로 푸니까 잘 풀려? 네. 그 느낌을 시험 날까지 가져가야지. 우리 민주랑 내창이가 늦게 오긴 했지만 나머지들은 내가 서둘러서 먼저 해놓으니까 한껏 여유가 있잖아. 요새 그래도 영어 공부가 시간 덜 잡아먹지 않냐 왜? 연속 빼고. 응? 알고 보면 영어 공부 시간이 좀 적지 않아? 자, 4강의 1번 다시 볼 건데 오늘은 그렇게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지문들을 골라서 좀 세부적으로 보는 걸로 내가 선정한 거야. 이게 saying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발고 알아둬. proverb가 속담이나 격언이란 뜻이야. saying이랑 동의어야. 이런 말이 있어. 자, 문법인데 이게 saying이 saying이니까 명사거든. 그럼 말이고 격언이면 내용이 있을 거야. 내용. 그래서 이게 문법은 동격의 대시야. 동격. 명사절 동격 접속사 대시야. 그래서 이거 빼면 안 돼. 내가 동격의 대시라고 하면 이건 생략이 안 돼. 그리고 위치로 바꿀 수도 없어.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수트 해석할 때는 동격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다라고 끝날 텐데 뭐뭐이다라는 하라 그랬어. 앞으로 수능 풀 때도 마찬가지야. 동격의 대시다 싶으면 해석은 이다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는데 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정보 자체를 먹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꼰대들이 뭐냐면 그 뭐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야. 그 많이 공부하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얘기야. 응? 이 우리말은 뭐 있지? 야, 공부해봐야 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 사실은 그런 말이 있다고. 정보가 상징하는 게 그거야. 우리는 뭘 먹어야 되지? 밥. 음식을 먹어야 돼. 정보를 먹고는 살 수가 없지. 그지? That may be so. 그럴 수도 있다. 사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유명한 격언 그거 알아? 누가 그랬지?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뭐만 먹고 산다는 얘기야. 정보만 먹고 사는 거지. 근데 뭐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 사실. 어떻게 저기 안주 배부른 돼지야? 아니요. 배고픈 소크라테스야? 테스 형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가 뭐야? 앞에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이런 대사 나오면 하지만 나오지. 이런 말이 사실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묵처묵하는 음식은 여기까지 오늘날 처묵처묵하는 그 음식은 is the fruit가 여기서 열매가 아니야. 또 이거 해석 잘못해서 과일만 먹고 사나 그게 아니야. 이거는 결실이야. 결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꾸면
result 또는 consequence 이런 단어 다 알고 있지? 결과, 결과물 이런 거. 무엇의 결과냐? 오브가 전치사니까 명사 있어야 되거든. 어디 있어 명사? 오브에 걸리는 명사. 이거라고. 그지? 앞에 건 다 수식이야. 결국은 정보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된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 우리가 머릿속에 정보가 없으면 음식을 생산할 수가 없지. 그지? 하다못해 씨앗을 뿌리면 배추가 나온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것도 어떤 정보? 수천 년에 걸친 아주 점차 고퀄이 돼가는 이런 거야. 그랬더니 다시 수천 년 동안에 걸친 정보고 또 점차 고퀄이 돼갔던 정보의 무엇으로? 결실로 우리는 먹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정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에 대한 지식이지. 방금 얘기했잖아, 그지? 농사 어떻게 짓는지 알아요. 자, 그 세부적으로 이건 넘어가면 돼. 어떤 씨앗을, 어떤 씨앗을 또 어떤 도구를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지. 조금 잘라놨는데 무슨 씨앗을 우리가 we choose 고를지 이런 거고 what tools 어떤 도구들을 골라서 그 도구들 어떻게 사용할지. 그 다음에 what times of year 이건 이제 농사한 지가 파종 시기라고 알아. 또는 수확도 시기가 있지. 언제 뿌리고 언제 거둬야 될지 그거를 어느 시기에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지. 또 irrigation 또 뭐였어? 관계 시설인데 근데 관계 시설이 뭐인 줄 알아? 토마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관계 시설이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영석 이따가 나와. 관계 시설의 예시가 뭐가 있어? 또 이씨 한글로 적을 때 관계를 릴레이션십으로 쓰지 말고 이 관계야 물대기야 물대기. 물레방아. 맞아. 또 댐. 맞아. 또 굴뚝 연기 아프냐? 레저보어라 그래서 내 시골 가면 저수지 있지. 그것도 관계 시설이야. 운하 개운. 맞아? 하여튼 물이 흐르고 저장되는 걸 다 다루는 게 관계 시설이야. 그럼 시골 가봤어? 논 옆에 물길 있어? 네. 그것도 관계 시설이야. 오케이?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 니네 인마 시골 가봤냐? 어떤 놈 시골 가가지고 벼가 막 달려 있으니까 와 저게 쌀나무다. 뭐 이러면서. 사과가 이러면 사과나무고 쌀이 이러면 쌀나무야? 자 여름에 논에 가면 물이 차 있지 바닥에. 근데 가을에 수확 때가 되면 물이 빼짝 말라 있지. 그게 증발하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수로를 통해서 경사를 만들어서 여름에는 물을 들이고 수확할 때쯤엔 물을 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자기 논에만 물기를 내는 걸 우리 속담으로 뭐로 해? 자기 논에만 물대기. 그런 말 들어봤어? 자기 이속만 차릴 때 그렇게 쓰는 거야. 알아, 너 이거 내가 왜 적어주냐면 내신이니까 그럴 수 있어. 비슷하지? 얘는 irrigation이고 쟤는 irritation이야. 저 무슨 뜻이야? 짜증 이런 뜻이야. 오케이? irritated. 요거 하나만 달라. T하고 G만 달라. 혹시 모른단 말이야. 니네 여기 가로쳐가지고 둘 중에 뭐냐 물어보면 안 헷갈려야지. 이거 쉬운 방법이 있어. 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지? 문이 영어로 뭐야? 게이트야. 이렇게 하면 쉽지? 자, 그리고 what sequence? sequence는 뭐야? 연속이고 순서야. 내가 쉬운 질문인데 꼼꼼히 해준다고 그랬지?
그 뭐지? 나 지금 신나. 그 뭐지? 연동이. 그 학폭 복수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 아 연진아. 더 글로리. 거기서 아 누가 물어보는가? 브라보. 뭐라고 하니까 나 지금 신나 이렇게 그 장면 있지. 네. 그게 사진이 아니지. 주인공이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나 신나 하고 마무리되는 때까지가 있지. 그걸 우리가 시퀀스라고 해. 그래서 주인공이 복수를 다짐하는 시퀀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차례로 벌어지는 장면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김연아의 스파이럴 시퀀스 들어갑니다. 들어봐서 김연아 스크립트 할 때 여기까지 끝나는 게 시퀀스야. 그러니까 장면이 아니라. 오케이? 영화 좋아하냐?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장면은 시퀀스라고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한 장으로 딱 찍은 거 있잖아. 극장 가면은 앞에 장면이 한 장씩 붙어 있잖아. 그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틸 컷이라고 그래. 스틸이 정적인 이런 뜻이 있어서 스틸 컷. 영화 나중에 영화 찍을 사람 알아도 스틸 컷, 시퀀스 이런 말이 영화 전문 용어야. 이거 각인시키려고. 그러니까 one after another가 원래 차례로야. 그냥 one after another 이래도 차례로라고. 근데 여기 곡물을 이렇게 넣어. 여기가 곡물 2모작, 3모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곡물을 같은 땅에 심는 게 순서가 중요하잖아. 같은 땅에 심을 건데 그건 뭐야? 순서가 중요한 거지. 여기 쌀, 보리 키우는 건 상관없어. 같은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쌀은 언제 뿌리고 보리는 언제 지을지. 이것도 지식이잖아.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할지, 곡물을 차례로 같은 땅에다가 어떤 순서로 심을지. 이거 뭐 문제 나온다 그러면 다음 글에서 우리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 정도 나오겠지. 내신이니까. 해석 다 된 거야. 그래서 자, 선행사 포함한 관계사 왓짤. 우리가 먹는 것은 결국 이게 제일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태양의 에너지인 것이다. 태양의 에너지. 자, 태양의 에너지가 오고 있어. 우리. 뭐 과자 이름 보면 태양을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 썬칩이 그렇게 옛날에 광고에 썬칩 알지 과자. 옛날에 태양을 먹는다 그러면서 막 선전했다고. 그게 뭐 우리가 뭘 섭취한다? 그 과자를 통해서.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거든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과자가 곡물로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쓴 거야. 그것도. 연관이 돼 이거. 뭐 썬칩 알지? 곡물 막 박혀 있는 거. 태양을 먹자 뭐 이런 거. 지태양 먹으면 안 돼. 선행사는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여기 살짝 이게 들어가. 요게 들어간 거야. 이제부터는 태양 에너지를 설명합니다. 태양 에너지 섭취한다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 뜰 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게 뭔가 거쳐서 들어와야 돼 우리 몸에. 그지? 그래서 이거는 거치는데 걸러지고 which is filter. 필요한 것만 걸러져. 태양에서 오는 건 안 좋은 것들도 있거든. 그럼 우리 농작물은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의 어떤 부분을 식물이 섭취해? 좋은 부분을 섭취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식물은 그걸 또 농축하겠지. 컨센트레이트가 집중시키다 또는 농축시키다. 그 에너지가 걸러지고 농축되고 그리고 증류돼. 그지? 뭘 통해서? 인간 지식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물이 하는 게 아니야. 식물이 일단 자라면서 뭔가 에너지를 비추고 태양 에너지를 가준단 말이야. 그럼 그 식물을 이용해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거르고 또 필요한 거를 농축시키고 또 증류해내서 만든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인삼을 무슨 삼으로 만들어? 홍삼으로 만드는 것도 증류거든. 그러니까 그냥 홍삼이 주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먹기 위해서 증류도 시킨단 말이야. 또 뭐 걸러내기도 하겠지. 또 필요한 것만 또 뭐 있어? 그 압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걸러내기도 하겠지. 이게 인간 지식의 렌즈라는 게 수단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단을 통해서
그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농축되면 식물에 들어가면 그걸 걸르고 농축시키고 필터 저 뭐야 증류해 가지고 섭취한단 말이야. The energy, the earth. 지구가 받아들이는 매년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에너지 이게 여전히 쭉 남아 있어. 다소간 컨스턴트. 다소간이야 뭐래 그랬어. 어느 정도는 끊임없이 남아 있게 된다.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옛날에도 있었고 has remained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우린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What's allowed us? 그러면 우리를 번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은 이 is는 has의 줄임말이야. 어?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has allowed야. 지금껏 우리가 성장하게 허락해 주었던 것은 결국 이거 빈칸이다. 우리의 점차 늘어나는 복잡 정교화된 지식이다. 이 말이야. 끝까지 가자. 무엇에 대한 어떻게 잡아낼까? 그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여전히 작은 부분을 그 에너지에 자 여기 설명할게. 끊임없이 늘고 있어. 어떤 에너지가? 우리가 이런 지식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예전보다는 어때요? 네. 많다고. 인삼을 그냥 캐서 먹을 때보다는 지식이 있어서 증류해가지고 홍삼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예를 들자면 오케이? 늘고 있지 점점. 우리가 지식이 크니까 같은 식물에서 태양이 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야 점점. 하지만 태양 에너지가 주는 전체 양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어때? 여전히 작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 주면 예전에 요만큼을 농사를 통해서 문명의 지식을 통해서 흡수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만큼 됐어. 하지만 전체 양에 비하면 아직도 어때? 작아요. 그럼 인류는 계속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면서 이 양을 어떻게 나가겠어? 점점 늘려나가겠지. 태양은 계속 똑같이 에너지를 줄 테니까. 되니? 에너지. In a form. 포착하는데 이 에너지를 그 에너지의 여전히 작은 부분을 어떤 형태로 포착해야 돼? 이 형태로야. In a form. 형태로 포착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주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이 늘고 있는 정교한 지식이야. 무엇에 대한? 어떻게 잡아낼까? 가르침 법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잡아낼까? 그 에너지의 한 부분을, 오케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작은 그 에너지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 결국 그냥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다가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포착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내용 이해돼? 태양 에너지가 주면 그냥 우리가 섭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력이 되게끔 섭취해야 되잖아.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농산물을 그냥 먹지 않고 뭔가 가공을 한다거나 등등도 하잖아, 그지? 그것도 어떻게든 많은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지. 태양열로부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술 아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이야. 그런 가공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술 만드는 것도 뭐야, 일종의 지식인 거지. 됐나? 사과가 많이 열려, 그지? 그럼 너네 시골 사람들 본 적 있어?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 사과 한 알 한 알의 에너지가 분산되겠지. 근데 너네 배웠어? 가지치기라고? 네. 가지치기 왜 하는 거야? 더 쓸데없이 다들 영양가를 조금씩 나눠 가져가지고 영양가 낮은 사과가 여러 개 달리는 것보다 다 끊어주면
한 알에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하나의 농사 방법이고 태양 에너지의 극단적인 수학 방법이야. 됐니? 모든 단계, 바로 진보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는 그럼 지식의 진보가 있겠지, 끊임없이 있겠지. 그래서 지식의 진보에 있어서 모든 단계는 주어 every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 has brought. 야, 이거 알아? 너 bring은 가져오다지. 그럼 선생님 제가요 카메라 가져올게요. 이거거든. I bring my camera거든. 근데 이렇게 됐어. I bring with me a camera. with me 필요해 안 필요해? 내가 나와 함께 카메라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bring 다음에 with 있으면 무시해도 돼. 오케이? 그것과 함께 뭐 이렇게 추임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은 가져오는 건 얘라고. 그래서 명사가 나온 거야. 여기 살짝 빼놓고. 그래서 모든 단계, 우리가 그럼 역사 속에서 이런 지식이 하나씩 발달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스텝 요럴 때마다의 얘기야. 조금씩 진보할 그 단계마다 항상 뭘 가져와? 증가를 가져오겠지. 무엇에 있어 증가 오겠어? 발달했으니까. 그 전보다는 뭐가 많아지겠어?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겠지. 무슨 에너지? 누가 주는? 태양이 주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린 거야. 요만큼 흡수하다가 한 단계 더 많이 흡수했지. 또 한 단계 더 많이 흡수했지. 또 한 단계 흡수하면서 이게 누적이 될 거 아니야. 점점 한 단계씩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준다는다. 그래서 바보 같은 애들을 시험을 바보 같은 애들한테 문제 내기 위해서 increase 자리에 뭐 써놔? decrease 써놓고 다음 흐름상 어휘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여기 증가나 또는 번성의 반대 뭐야? 쇠퇴지. 쇠퇴가 뭐야? decline. 알아? decline. 쇠퇴. 내가 기울기가 이렇게 가면 incline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decline이라고 했더니 도표 문제에도 자주 나오잖아. 이게 내려가는 거니까 쇠락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flourish에 decline이 들어오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또 하나 잡아봐. 또 하나. 반대말 만들 수 있는 거. 뭐 없냐? 컨스탄트는 일정한이지. various는 뭐야? 다양한이지.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 그리고 동의어 뭔지 알아 그러지? variable 대한다. invariable 대한다. 되는 거야. 발곡이 유지차례. 그래서 평소에 어휘력이 늘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싹 다 동의어 반의어 정리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다가 니네가 요 반대말이 뭐가 됐으면 좋을 것 같, 반대말은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달달 단어만 외우지 말고 내용으로. 오케이? 일정한. 이 지문은 선생님 예상할 때는 어휘 문제 유력합니다. 어휘 문제라는 건 뭐야? 내가 지금 몇 개 찝어준 거 포함해서 1, 2, 3, 4, 5번 해놓고 다음에 전체 글의 흐름상 29번 문제 있잖아 수능에서 어색한 어휘를 골라라 그러면 좋은데 또 이렇게 내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내면 그럼 내용을 잘 알아요. 내신 문제가 그게 함정이죠. 얘네 의역어 아니잖아. 의역어는 더 심해. 이런 질문에서 A, B, C, D, E, F, G 해놓고 다음 중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는 단어를 모두 묶은 것은 해서 1번 A, B, C, D, E, F, G 5번이 뭐야? 없음. 완전 여기까지 확실히 됐어? 네. 12시간 이내에 다시 봐야 돼. 내 말에 공감하는지 봐봐.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있었던 기억도 있고 뭐 에피소드도 있고 있단 말이야.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보잖아. 그럼 이 수업 시간이 계속 기억이 나. 근데 얘는 안 그러겠지만 학원 딱 끝나면 가방 집에 탁 던져주고 자기 생활을 즐기다가 시간 됐다 학원 가야지. 책 어딨지? 그래서 꺼내 딱 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많이 하지. 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런 뭐라 그래. 언제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자기 공부한 걸 다시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 이건 영어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뭐 내가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뻘짓이 힘들게 공부했는데 점수 안 좋은 거야. 그럼 반대로 제일 효과적인 건 뭐야? 힘들지 않게 하면서 성적이 좋으면 돼. 그러려면 니네가 한 번 할 때 뭐가 높아야 돼? 시간만 보내는 경우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 그렇게 공부해. 고3이니까 할 거 많잖아. 많은데 영어가 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가성비 좋게 하라고. 가성비.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민주 아니구나. 저 뭐야? 그런 의미에서 저쪽 학원에서는 그냥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막 쓰라고 하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민주야 옛날에 그래봤지. 그렇게 해서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 점수가 잘 나와도 그렇게 시간을 쓴 것에 대한 효율성을 못 느끼는 거야.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야. 오케이? 그걸 잘 적절히. 그렇다고 너무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 잔소리 끝. 5분 쉬어.